골반을 이용해서 걷는 거하고 다리만 내서 걷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천장관절의 통증이냐 천장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통증이냐 이걸로 봐야 돼요. 마치 천장관절이 아픈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천장관절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기도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엉덩이 쪽에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엉덩이 이렇게 했나요? 아무튼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 꼬리뼈 아래가 좀 아프잖아요. 이런 증상도 어디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요. 꼬리뼈인데요, 꼬리뼈. 네. 꼬리뼈 아래가 아프면 꼬리뼈병이에요. 아, 그래요? 원인 주제가 그게 아니라 천장관절 통증 주제. 사실은 그게 답이 나올 줄 알고 여쭤봤는데 아니에요? 꼬리뼈 아래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어디예요? 앉아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꼬리뼈는 여기죠. 네. 그죠? 네. 요 아래는 뭐예요? 항문이죠. 네. 근데 지금 아픈 데는 오늘의 주제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네. 이 골반. 그 다음에 요 좌우.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관절이지만 걸을 때마다 천장관절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이잖아요. 네. 쓰임이 되게 많겠죠. 근데 만약에 천장관절이 딱 고정됐다. 이게 만약에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못 걷죠. 이렇게. 엉덩이가 실룩실룩 못 걷죠. 이렇게 걷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천장관절이 실룩실룩하게 걸어줘야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건강한 허리가 유지되는데 이게 만약에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망가져요. 퇴화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네. 걷는 형태가 걸을 때 있잖아요. 골반을 이용해서 걷는 거하고 다리만 내서 걷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걸을 때 발만 이렇게 쭉 굽혀가지고 발만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으면 그런 사람이 허리가 많이 아프고 퇴화가 잘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골반이 이게 천장관절이 움직여요.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엉덩이가 왔다 갔다 이게 걸으면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같이 운동을 해요. 걸음 거리가. 그 다음에 보폭이 커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폭을 크게 걸어라. 다리가 중요한 게 골반이 나가면서 다리가 나가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허리 굽히고 걷지 말아라. 같은 얘기예요. 구부정하게 걷는 거.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구부정하게 되면 이미 이 관절이 안 움직여져요. 천장관절이 잘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같이 일을 해요. 천장관절은 또 관절면이 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만약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못 걸어요. 아파서. 사실 저는 네. 천장관절통이란 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로 딱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천장관절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오는 얘기 중에서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카더라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천장관절의 통증이냐 천장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통증이냐 이걸로 봐야 돼요. 실제로 천장관절 자체에 의한 통증은 네. 예를 들어서 천장관절이 닳아가지고 이게 마찰해가지고 오는 거겠죠. 관절염이 있을 건데 그게 드물어요. 그리고 이게 관절염을 일으킬 정도로 심해졌다 그러면 쉽게 말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천장관절이 아픈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천장관절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 이 신경이 여기서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 인대 같은 걸 뚫고 들어가요. 여기서 마찰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가 여기에 통증을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쿠르닐 러브라고 하는데 예? 이 얘네들은 여기 위에서 나와요. 위에 있는 게 여기에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천장관절의 문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오는 거죠. 이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올라오는 신경이 있어요. 하나. 예. 이거는 요 허리 아래에 있는 신경이들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신경이 이 안에 근육 중둔근으로 가는데 그 꼬리가 일부가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통증이 마치 여기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이거는 허리 아래 허리의 문제예요. 아까 위 허리나 아래 허리의 문제가 천장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천장관절의 통증이지만 천장관절이 문제가 아닌 통증이 일단 그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장관절 여기도 퇴행성 변화가 와요.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천장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딱 누워보면 알아요. 펴놓고 천장관절 움직여보면 통증이 빡 일어나요. 아하. 그러면 그거예요. 원인을 알면 항상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장관절은 진단이 쉬워요. 네네.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이 되게 쉬워요. 근데 천장관절에 문제가 없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고 아래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드물게는 강성 척추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처음에 염증이 생겨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허리가 다 아파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관절이 굳어버려요. 만보스파인이라고 딱 굳어버리고 그때부터 안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많은 병은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엉덩이 아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래쪽 통증의 원인은 뭐예요? 요 아래. 예. 요 아래는 또 원인이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꼬리뼈 주위, 아까 말해서 항문 주위의 통증은 허리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꼬리뼈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신경에서 이게 앞쪽에 여기 골반인 데서 타고 올라가는 신경이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원인을 찾아봐야죠. 선생님 칼럼을 좀 보면요, 네. 무릎이 아파서 왔다가 네. 고관절의 문제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부위와 통증 부위가 다르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성통증이라는 거는 신경회로병이에요. 아픈데 병이 아니에요. 그 신경이라고 하는 게 붙는 데가 다르잖아요. 원인이 되는 데는 여기고, 자 보세요. 내가 스위치를 여기서 껐어요. 그러면 저기 불이 꺼지죠. 스위치는 어디예요? 내가 잡고 있잖아요. 불은 저기서 꺼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불 꺼진 거 느끼죠. 내가 스위치 끈 건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데는 여기인 거예요. 스위치. 불은 저기서 꺼지는 거예요. 네네. 만성통증은 항상 스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꼬리뼈 쪽, 엉덩이 쪽 통증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아프다 이러면 빨리 가서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봐야겠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분이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때 유학할 때 보면은 환자분들이 좀 희귀한 병이다 그러면은 자기 병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나는 이런 병인데 증상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느끼는 건 이렇고 그런 얘기를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미 그쪽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공부 안 하고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술할 게 아닌데 술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이게 정말 술을 해야 돼? 아니면 이게 정말 어떤 병이야? 이 병은 속성이 뭐지? 자기가 공부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통증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지난 유튜브 그리고 앞으로 또 준비할 유튜브도 계속 봐주시면서 원인을 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강운동법 그건 항상 여러분 저장해 두시고 오프라인 저장까지 해두시고 늘 생활에서 함께 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장수, 늙지 않게 뇌를 지켜주는 호르몬, BDNF. 그 호르몬, 그다음에 뼈의 대장 호르몬, 오스테카신이라고 걔가 들어가면 뼈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 다른 장기를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얼마나 영리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세기 이제 최근 20년간의 과학의 총합, 그 면역계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체내 카비노이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면역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상이나 뭐나 이럴 때 우리를 이겨주는 가장 큰 지원군이고 그게 활성화돼 있으면 병에 걸려도 괜찮잖아요. 병에도 잘 안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늙어가거나 고정되거나 이런 것이 멈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고 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안정이 와요. 불안정이 온 다음에는 몸이 고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요실금 같은 게 그러니까 뭔가 싸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거나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매가 같이 오잖아요. 보통 이게 섞이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단계가 오지 않으면 더 좋은 거고 이거 꼭 생각하시 두셔야 되고 그다음 특히 여자가 폐경기가 오면 모든 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려놓으세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요. 네, 오늘도 선생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